어디서 촌년이 물을 흐려요? 냄새 나니까 당장 안 꺼져? 촥! 붉은 와인이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화려한 백화점 로비. VIP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모욕. 고개를 빳빳이 든 내연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와인을 끼얹은 이 초라한 여인이 사실은 이 거대한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잠시 후 회장님의 우렁찬 한마디가 로비를 뒤흔듭니다. 여보, 괜찮아? 그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아버린 내연녀의 최후. 촌년이라 무시당하던 조강지처의 가장 우아하고 처절한 참교육이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더 퀸즈 백화점 1층 로비는 오후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백화점의 상징인 금박 장식 분수대가 우아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그 주변으로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VIP 고객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그런 화려함의 한가운데로 어울리지 않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옷부는 20년도 넘게 입어 색이 바랜 패딩 점퍼를 입고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지만 옷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꼭 껴안고 있었죠. 창업 초기부터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만 해왔던 옥부는 단 한 번도 회사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그녀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옥분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금색 테두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이, 거기서요.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보안 요원 2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보안 요원이었어요. 그들은 옥분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죠. 보안 팀장이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일반 고객용은 저쪽 끝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옥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들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께 전해드릴 귀한 것이 있어서 왔어요. 꼭 만나봐야 해요. 귀한 것이요? 보안팀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옥분의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었다고 우리 회장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나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옥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회장님이 예전에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새로 담갔는데. 됐어. 보안팀장이 옥분의 말을 거칠게 끊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여기 와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여기가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세요? 보안팀장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옥분의 간절한 항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옥분의 팔을 붙잡고 로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어서 나가요. 여기서 계속 이러면 경찰 불러요. 옥분이 비틀거리며 로비 밖으로 밀려나가려는 순간 명품관 쪽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입 명품 구두를 신고 우아하게 걸어오는 여성은 최미라였어요. 그녀는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미라는 옥분의 행색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곳에서 무슨 소란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미라의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어요. 정말 요즘 보안이 엉망이네요.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VIP 고객들이 불쾌해하시겠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옥분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옥분은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이것만 전해드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미라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옥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망쳐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미라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VIP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구경꾼이 되었죠. 옥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밀려올랐어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헌신해 왔는데 이렇게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복의 젊은이 비켜요. 난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 왔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보안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계속 여기 두고 있어요? 옥분이 억울해하며 물러서지 않자 미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분노가 끓어올라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사람은 정신을 확실히 차려야 해요. 미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잔에 담긴 와인을 옥분 쪽으로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찰싹! 붉은 와인이 옥분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코끝으로 시큼한 와인 냄새가 올라왔고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죠. 낡은 패딩 점퍼가 와인으로 흠뻑 젖었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옥분은 눈을 꽉 감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와인을 닦았어요. 온몸이 와인 냄새로 진동했고 젖은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로비 회전문이 힘차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서너 명을 대동한 강만석 회장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섰죠. 강 회장의 눈에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옥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사색으로 변했어요. 여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목청이 터질 듯 크게 울려 퍼지며 옥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행원들도 놀라서 뒤따라왔어요. 그의 고함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내 아내에게. 강 회장은 가슴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재빨리 꺼내 옥분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아내의 뺨에 흐르는 와인을 닦아내고 머리카락에 묻은 와인 방울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과 고객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시끌벅적하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미라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당황하며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란을 피워서 저희가 뭐라고? 강 회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치며 미라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튈 것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감히 내 안 사람에게 무슨 짓이야? 누가 허락했어? 누가? 안 사람이라는 단어가 로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미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빈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죠. 직원들과 고객들도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탄성을 지르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어요. 강 회장은 옥분의 팔을 정중하게 받치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옥분은 남편의 따뜻하고 든든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옷과 와인 냄새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닫히며 두 사람이 사라지자 로비는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이른 아침, 강남구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내린 가을비가 아스팔트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단지 입구 벤치에는 한 여성이 떨리는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미라는 밤새 고석진 부사장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침해서를 조작해 퍼뜨리자는 악마 같은 거래를 제안했죠. 고석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강 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어요. 흥미롭군. 고석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회장의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요. 그리고 무속인에게 홀렸다고 하면 더 확실할 거예요. 미라의 눈에 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언론사 기자들한테 흘리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올려. 회장이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할머니에게 속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네, 알겠어요. 미라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 해고건은? 당분간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고석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미라는 그 뒤를 바라보며 악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퀸즈 백화점 직원 휴게실은 수상한 소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그 시골 할머니가 누구래요? 들리는 말로는 죽은 전처 흉내내는 사기꾼이래요. 회장님이 치매 걸려서 속고 계신 거 아니요? 국까지 해줬다는데 정말 소름 끼쳐요. 직원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해. 어제 갑자기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분이 무당인가? 회장님을 홀린 거야?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옥부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떡을 사들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안녕하세요. 떡을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옥분이 밝게 인사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야? 굿해주는 분이래. 회장님을 홀렸다는.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 시각 임원 회의실에서는 고석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고석진은 서류 뭉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로비에서 일어난 일을 보셨죠? 고석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전두엽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그럴 수가. 고석진이 조작된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 판단력 흐림, 현실 인식 장애. 모든 증상이 일치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옥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한 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이시죠? 회장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신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제 아내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사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회장님,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빼앗기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삼켰죠. 회의가 끝난 후 미라가 복도에서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병원에 보내기 싫으면 조용히 시골로 꺼지세요. 더 이상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요. 그 말을 남기고 미라는 하이힐을 찰칵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퀸즈 백화점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재계 인사들과 VIP 고객들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옥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진분홍 한복을 차려입었고 머리에는 전통 비녀를 꽂았어요.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면 돌파해야겠어. 옥분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퍼진 악성 소문들과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강 회장이 옥분의 팔을 정중하게 받치며 리셉션장에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이는 옥분의 한복 차림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옥분은 등을 꼿꼿이 펴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석진 부사장과 미라는 리셉션장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교환했어요.
준비는 다 됐지? 고 부사장이 미라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확실하게 끝장낼 거예요. 미라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리셉션이 시작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웨이터들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미리 매수해둔 웨이터는 옥분의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다른 테이블과는 다른 특별한 소스가 발라진 요리를 옥분 앞에 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웨이터가 공손히 인사하며 물러났습니다. 옥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에 감사하며 포크를 들었어요. 복숭아 농축액이 듬뿍 들어간 소스가 발린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 옥분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갑자기 기도가 붓기 시작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고 급히 냅킨에 음식을 뱉어내야 했어요. 컥! 컥! 옥분이 연신 기침을 하며 물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미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식사 예절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리셉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옥분에게 집중되었죠. 이런 자리에서 음식을 뱉다니 정말 교양이 없으시네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부인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런 행동을 보니 정말 시골 사람이구나. 상류층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장 부인이라고 하는 거야? 옥분은 물을 마시며 가까스로 기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고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고 부사장이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아직 상류층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작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옥분을 감싸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더욱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리셉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옥분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죠.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왜? 회장님, 고 부사장이 급하게 강 회장을 제지했어요. 또 흥분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진정하세요. 고 부사장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자리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마치 환자를 다루듯이 말이에요.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옥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여기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왔죠. 리셉션장 밖 복도로 나온 옥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참자. 여기서 울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난 강만석의 아내 이옥분이다. 옥분이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거리로 나온 옥분은 화려한 명품 매장들의 쇼윈도를 지나쳤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지만 방금 전 당한 모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찾아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리셉션장에서는 미라와 고부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완벽했어요. 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의 추태를 다 녹화했어요. 이걸 주주들에게 전송하면 끝이에요. 고 부사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도 그 여자를 회장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공원 벤치에 앉은 옥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곧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눈에 떠올랐죠.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남편이 바보 취급당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옥분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한강공원 벤치 옆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흔들리며 반사되고 멀리서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복 치마를 곱게 정리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방금 전 리셉션에서 당한 굴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박지우는 며칠째 이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갑자기 벤치에 앉은 한복 차림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마치 찾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얼굴이 밝아졌죠. 지훈이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옥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지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혹시 20년 전 영동시장에서 옥분네 국밥집을 하셨던 사장님 아니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어머, 설마. 지훈이? 네, 맞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지훈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며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나, 진짜 지훈이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그 앙상했던 소년이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되어 나타났다니요. 지훈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문을 듣고 3일 내내 백화점 근처를 뒤지고 다녔어요. 꼭 갚을 은혜가 있어서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요즘 인터넷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회장님 부인이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라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혹시나 해서요. 지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부 고발로 해고된 변호사지만 사장님을 도울 능력은 있습니다.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옥부는 지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리셉션에서 당한 모욕, 직원들의 수군거림, 남편이 치매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지훈은 주먹을 꽉 쥐며 들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군요. 그런데 사장님, 지훈이 옥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아, 고맙긴 한데
사장님, 혹시 백화점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훈이 갑자기 핵심을 찔렀어요. 응? 주식이라면. 창업 초기에 자금을 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주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장님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주주실 텐데요. 옥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그런 게 있긴 한데. 30년 전 일이라 잊고 있었네.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예요.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고부사장 일당을 몰아낼 명분이 충분합니다. 둘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겨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옥분 명의의 주식 보유 현황과 회사 정관을 샅샅이 검토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분이 상당해요. 지훈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이것만으로 될까?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사장님의 전통장 말이에요. 전통장? 그동안 BVIP 고객들에게 선물하셨던 수제장 있잖아요. 재계 사모님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한다면서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매년 명절 때마다 몇 분한테 드렸지. 그거예요. 이걸 정식으로 론칭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고요. 지훈이 신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VIP 리스트를 확보해서 이분들을 사장님의 우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략적 마케팅으로 접근하면 반전 드라마가 가능해요. 옥분도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백화점 식품연구소에 사장님의 시골 장독대를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제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식품관 입점 절차를 진행할게요. 지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시골에서 장독대를 가져왔고 지훈은 관련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라가 이 소식을 듣고 방해하려고 나섰습니다. 안 돼요. 그런 촌스러운 것을 우리 백화점에서 팔 수는 없어요. 미라가 식품관 매니저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지훈이 조용히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작년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 몇 개 사신 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그리고 회장님 출장비 명목으로 온천 여행 다녀오신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지훈이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입은 완전히 막혀버렸죠. 이제 시작이에요, 사장님. 지훈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반격을 보여드리겠어요. 한 달 후, 더 퀸즈 백화점 1층 식품관에는 특별한 팝업 스토어가 설치되었습니다. 회장 사모님의 숨겨진 손맛. 옥분 명인의 프리미엄 장이라는 현수막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어요. 전통 항아리들이 진열된 매장은 마치 시골 장독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죠.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 30분 전부터 믿기 어려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사모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에르메스 가방을 든 할머니부터 샤넬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까지 평소라면 줄 서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었죠. 정말 그 유명한 옥분 사모님 장이 맞나요? 작년에 한 숟가락 맛봤는데 정말 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으시던 그 장 말이에요? 대화 소리마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매장 한편에서는 옥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장을 떠서 작은 접시에 담아주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놀림으로 정성스럽게 시식용을 준비하는 모습이 프로 같았죠. 드셔보세요. 3년 묵은 된장이에요. 첫 번째 고객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지더니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나, 이게 바로 그 맛이에요. 정말 돈 주고도 못 구하던 전설의 장.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맛을 본 고객들이 하나같이 감탄하며 박스째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10통씩 주세요. 저는 20통으로 해주세요. 지인들 나눠줄 거예요. 이런 장은 처음이에요. 정말 예술이네요. 준비해둔 물량이 오전 중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고석진 부사장은 급하게 달려온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오픈 사모님 매장이 완전 대박이에요. 오픈 3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고 부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되나?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고 부사장의 눈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장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이곳저곳에서 취재 열기를 뿜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 부사장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강 회장이 옥분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매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옥분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뉴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어요. 옥분 사모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옥분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초심은 정직과 정성이었어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것을 고객님들께 드리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거죠. 가족을 위해 만든다는 마음으로요. 옥분의 진실한 목소리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편 매장 뒤편에서는 미라가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옥분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죠. 저런 게 어떻게...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알바생 한 명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야, 너 돈 벌고 싶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장독대에 뭔가 좀 넣어봐. 쓰레기 같은 거 말이야. 알바생이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미라가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어때? 아무도 안 봐. 살짝만 넣고 나오면 돼. 알바생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멤버들과 임원진들이 모여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옥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촌년이라고 무식할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사들이 조용히 옥분을 바라봤어요.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 장난 안 쳐요. 정직하게 만들고 정성껏 드시는 거, 그게 제 철칙이에요. 옥분의 뼈있는 말에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옥분을 얕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한 이사가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박수를 보냈어요. 태세를 완전히 전환한 모습이었죠.
강 회장이 옥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강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코에서 피를 흘렸고 급격히 쓰러졌습니다. 여보! 옥분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휘청거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 불렀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옥부는 남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강 회장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응급처치를 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하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옥분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파티장에 남은 고석진 부사장은 쓰러진 강 회장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뒤편에서 미라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고 부사장이 주변을 살핀 후 미라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어요. 미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다는 듯한 신호였죠. 이제 시작이군. 고 부사장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강 회장이 쓰러진 직후 서울의 큰 대학병원 응급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환자 가족들의 초조한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옥부는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제발요. 제가 들어가야 해요. 저는 아내예요. 옥분이 수술실 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응급수술 중이에요. 안 돼요. 내가 곁에 있어야 해요. 옥분이 오열하며 수술실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가 쉴 정도로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석진 부사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떠 있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저분을 지금 당장 여기서 내보내세요. 고 부사장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사장님, 옥분이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가야 해요? 경호원들이 옥분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옥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법적 보호자예요. 아내라고요. 법적 보호자? 고 부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죠.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미라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경찰관님들, 저기 계신 분이 용의자입니다. 미라가 옥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드신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옥분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옥분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미라가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익명의 제보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만든 음식을 드신 후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예요. 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면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옥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남편 곁에 있지도 못하다니요. 고 부사장은 이미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모인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만석 회장님께서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고 부사장이 교묘하게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옥분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봤죠. 잠깐만요. 저는 이분의 변호인입니다. 지훈이 명함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 의뢰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고 부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간호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의료진의 판단이에요. 지훈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옥부는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한복 치마가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병원 로비 TV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퀸즈 백화점 강만석 회장이 원인 불명의 쇼크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고 부사장이 강 회장의 침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강 회장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고 부사장이 담당 의사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회장님의 회복이 너무 빠르면 곤란합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사정상 회장님이 당분간 깨어나시지 않는 것이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고 부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옥분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서 옥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회장님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강탈하는 거예요. 옥분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럼 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지훈도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옥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쌀을 꺼내고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뭐 하세요? 밥지요.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밥심으로 버텨야지.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누가 지켜줘? 옥분이 쌀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내 남편을 살리고 회사도 되찾을 거야. 그날 밤 늦게 지훈은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야, 부탁이 있어. 뭔데? 강만석 회장 차트 좀 봐줄 수 있어? 친구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해. 음식물 중독이나 독성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 지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 응, 완전히 정상이야. 그런데 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지?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제 진짜 차트가 있으니까 반격할 수 있어. 깊은 밤, 옥부는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손은 멈추지 않았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게. 운명의 임시 주주총회 당일. 더 퀸즈 백화점 2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임원진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안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죠. 고석진 부사장은 단상에서 의사봉을 손에 든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신임 회장 추대의 건이라고 적힌 안건서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고 부사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은 미라는 값비싼 샤넬 정장을 입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우아한 자세를 취하며 마치 이미 회장 부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주변 임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우쭐해했죠. 강만석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고 부사장이 계속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거센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상복 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옥분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지훈과 경찰 수사대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옥분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고 부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는 거야. 혐의자가 감히. 고 부사장이 의사봉을 들며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옥부는 흔들림 없이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검은 정장 속에서도 그녀의 기품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옥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어조였어요. 주주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스크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화면을 조작하자 강 회장의 의료 기록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강만석 회장님의 진료 기록 원본입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치매 판정은 모두 조작된 거짓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쓰러지신 진짜 이유는 혈액에서 검출된 급성 알레르기 유발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고의로 약을 탔다는 명백한 증거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은 고석진 부사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거짓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고 부사장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훈이 냉정하게 대답하며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10분간의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미라가 알바생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녀가 돈을 건네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 알바생이 장독 근처로 가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죠. 저건 뭐야?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 부사장이 의사에게 회장이 깨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미라가 스크린을 가리려고 달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후였죠. 고 부사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고석진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옥부는 천천히 덜덜 떨고 있는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어요. 옥분이 미라의 뺨을 때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다른 행동을 택했어요. 미라가 꽉 쥐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을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것도 내 남편 돈으로 산 거니까 두고 가. 옥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장품들과 명품 지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최미라 씨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미라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죠. 두 사람이 연행되어 나가자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주주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이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시작되더니 점점 커졌죠. 사죄와 존경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옥부는 묵묵히 박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정리가 끝나자마자 옥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도 뒤따라왔어요.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한 옥부는 유리창을 통해 남편을 바라봤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여보, 옥분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방호복을 준비해줬어요. 옥분은 급하게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옥분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분아. 옥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전원주택은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날려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이 평화로운 오후의 정막을 깨뜨렸죠. 강만석 회장은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꽃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 위험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예전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텃밭에서는 옥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상추를 뜯고 있었어요. 햇볕을 가리려고 쓴 밀짚 모자 아래로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흙이 묻은 손으로 싱싱한 상추잎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고 있었죠. 여보, 점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옥분이 상추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벌써 배가 고프네.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작은 라디오가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고석진 전 부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미라 씨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하게 볼륨을 낮췄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분아, 옥분이 집이 맞지? 어머, 정말 여기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예전 동창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봉지를 들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옥분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언니들. 동창들이 들어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회장 사모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서 죄송해요. 동창들이 깍듯이 인사했어요. 옥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옥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징그러워. 그냥 예전처럼 옥분이라고 불러. 회장 사모님이 뭐야? 옥분이 쿨하게 웃어넘기며 동창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당 평상에는 옥분표 요리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삶은 수육과 아삭아삭한 겉절이, 그리고 백화점을 살려낸 바로 그 전설의 된장찌개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강 회장이 직접 막걸리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하세요. 강 회장이 동창들에게 정중하게 막걸리를 따라주었어요. 동창들은 감격해하며 두 손으로 받았죠. 어머, 회장님이 직접. 정말 과분한 대접이에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로펌에서 퇴근하는 길에 들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 옥분이 반갑게 맞으며 갓 담근 김치 한 젓가락을 지훈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김치 먹으니까 피로가 다 풀려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언제까지 남의 로펌에서 고생할 거냐? 이제 그만 우리 그룹 법무팀장 맡아줘. 내 며느리감도 자니가 좀 골라주고 말이야. 하하. 지훈도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동창들이 이 훈훈한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 아들까지 이렇게 잘 되고. 옥분이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백화점 일에는 일절 관여 안 해. 그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 식탁에 올릴 장 하나씩 선물하는 것으로 안주인 역할 다 하는 거지. 옥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동창들이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이는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팔 청춘이 언제냐? 아이고, 배 아파. 마당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옥분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말년이 제일 화려해. 강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옥분이 남편의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회장이고 뭐고 다 떼고 나니까 이제야 진짜 내 짝꿍 같네.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한 행복이 어려 있었죠. 지훈도 그 옆에 앉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니엇니엇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옥분과 강 회장, 그리고 지훈이 함께 웃고 떠드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김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만들어냈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이 풍경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었죠. 모든 욕심과 허영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옥분과 강 회장이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회장실보다는 시골 마당의 평상에서, 값비싼 만찬보다는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찌개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요. 옥부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거나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다면 옥분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일 테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문은 노을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 속상한 일들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